그 뭔가 경합이 돼서 뭔가 플레이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 그냥 수비하는데 급급하고 수비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공격을 잘하느냐 공격도 잘 못하고 뭐 솔직히 성적뿐만이 아니라 경기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뭐 강등을 돼도 싸다 하는 말이 예. 나올 정도의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선수단 구성부터 시작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건 저는 이제 경기적인 분석적인 얘기는 네. 다 끝냈습니다. 왜 그러면 슈투트가트가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선수단을 꾸렸느냐? 뭐 제가 인사이더는 아닙니다만 뭐 지금 시즌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그 분석 기사들도 그렇고 예. 그동안 시즌이 진행되면서 봐왔던 것들도 그렇고 결국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꼬인 상태로 시작을 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슈투트가트의 그 회장이라고 해야죠. 예. 회장. 그러니까 그 클럽에서는 회장이고요. 언제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클럽에서는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슈투트가트도 이제 프로팀은 따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VfB AG라고 해서 이제 주식회사의 형태로 네. 이제 분리가 됐는데요. 그쪽에서는 이제 이사회 의장입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밑으로 쭉 내리시면 디트리히 디트리히 이분입니다. 월프강 디트리히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지금 슈투트가트 회장입니다. 예. 이분이 그 젊었을 때는 이제 경영을 공부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사업가로 약간 디트마르 호프랑 비슷하네요. 좀 호펜하임 비슷한데 회장. 비슷하죠. 예.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벤처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 그 소프트웨어로. 예. 그래서 나름 뭐 돈도 좀 버셨던 모양이고, 어쨌든 비즈니스맨이고요. 예. 이분이 좀 슈투트가트 시민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슈투트가트 아이넨스반시히라고 그래가지고 그 슈투트가트의 교통망, 특히 철도망을 바꾸는 그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군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슈투트가트의 그 중앙역은 그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기차들이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역. 그 파리라든지 이런 데 역들 보면 그렇거든요. 그 옛날식 역들이 그래요. 기차가 이제 우리나라 역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끝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역입니다. 근데 그 역을 지하화 시키겠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철도를 공항이랑 연결을 시켜서 예. 뭐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이라든지 지역 그 관련된 것들이든지 예산이라든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버려서 슈투트가트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 데모도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요. 예. 사상자도 사상은 없었지만 부상자도 생기고 뭐 이것 때문에 그 슈투트가트 그 옆에 있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 반대 데모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분은 이 슈투트가트 21이라는 프로젝트에 찬성을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의 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걸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슈투트가트 회장으로 취임을 할 때도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인데 취임을 해도 되느냐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고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비즈니스맨다운 사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슈투트가트는 전통적으로 비즈니스 쪽에 있던 사람들이 회장이 됐거든요. 뭐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무관하지 않은 구단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 회장이 그 나중에 그 독일 축구협회장을 했던 포펠더도 원래는 그런 쪽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7년에 그 마이스터가 될 때 그때 그러니까 독일 그 분데스리가 우승을 했을 때 그때 회장이었던 분은 예전에 IBM 사장이었던 사람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랑 무관한 사람이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 첫 번째 강등이 되었을 때는 예전 푸마 쪽 마케팅 총책임자였던 사장이었던 사람이 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디트리히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그 자기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축구팀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이사회부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전통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더 심해요. 일단 메르세스 벤츠는 가장 큰 스폰서이기 때문에 거기 출신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보통 축구 예전 슈투트가르트로 유명했던,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 소속으로 출신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리히어라는 사람 한 명 외에는 다 나간 상태고요. 특히 이제 부흐발트 예전에 그 뭐 우승도 하고 90대 그렇죠. 독일 대표팀 선수로 유명했던 분이기도 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디트리히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싸우고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뭐 다른 스폰서 쪽 있는 회사들의 중역 출신들이 지금 이사회 일원으로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 이사회 자체의 운영이 좀 비즈니스 마인드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에 좀 그런 것들도 되게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가 뭐랄까 저희 그가 팬주주 그런 총회 같은 것들 할 때도 되게 그가 잡음들이 되게 그럼요. 많았었어요. 그게 다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는데 물론 그 다른 한편으로는 워낙 이 그 슈투트가르트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공업이 발달을 하고 산업이 발달을 해서 벤츠의 고향이죠. 그렇죠. 뭐 벤츠 말고도 뭐 보쉬나 포르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르쉐도 스폰서 중에 하나고요. 뭐 보쉬는 알게 모르게 스폰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어떤 뮌헨이나 프랑크푸르트나 뭐 함부르크 이런 지역을 빼고 라면은 그 스폰서십으로는 그 어느 동네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번 시즌 내내 문제가 되었던 어떤 축구적인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팀을 운영을 하겠다는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몽땅 다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언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클럽 내부에 없었어요. 레슈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디트리히 회장이 바이언의 쪽이랑 커넥션이 있어요. 특히 그 울리 회네스의 형인 그 디터 회네스랑 아주 친한 사이고 그래서 회네스 형제 두 사람을 다 알고 있고 그러한 경로로 레슈케를 이제 단장으로 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카박 영입이 바이언이 맞습니다. 내줬다라고. 그래서 파바르부터 시작하죠. 그게 파바르를 데려온 다음에 그 계약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바이아웃 조항 3,500만 유로. 그게 이제 바이언이랑 이미 이제 합의된 금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때 약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바꿨다. 그리고 어쨌건 브레멘이 나블이 영입했을 때 거기 바이언이 금액을 조금 내줘가지고 그래서 완전 영입할 수 있게 거기에 옵션을 가져간 것처럼. 카박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죠. 뭐 어쨌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카박을 11.5 밀리언에 데려왔는데 지금 바이아웃 조항 15 밀리언입니다. 굉장히 싸죠. 데려갈 수 있으면 굉장히 더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레슈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할게요. 레슈케가 물론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렸던 사람인 건 맞은데 문제는 디트리히와의 조합이 좋지 않았어요. 이 레슈케가 그러니까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게 있었겠죠. 노리고 데려온 선수들이 뭐냐면 비교적 비싸지 않은 가격이고 첫 번째는 그거죠. 이적료가 많지 않아요. 10밀리언을 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망주여야 돼요. 그래서 유망주라는 거면 젊고 유망주고 이 선수들을 그리고 스페인어를 써야 돼요. 그렇죠. 스페인어.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스페인에서 데려오고. 그 마페오가 스페인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조금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레슈케가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독일에 요새 좀 재능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쪽을 보고 있다가 크랩적인 선수들이 독일에서는 배출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 인터뷰 좀 유명한 인터뷰였죠. 그걸 얘기했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수를 쌓을 때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정말 필요한 포지션에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냐. 그러니까 우리 그 팀이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냐를 먼저 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선수를 사온 게 아니라
얘를 키워서 어떻게 좀 돈을 벌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라는 생각이 앞선 채로 데려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독일 선수들 베테랑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권을 쓰는 네. 선수들을 이제 어린 선수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약간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분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 얘기도 예. 해야 돼요. 독일 베테랑 선수들과 스페인어 쓰는 어린 선수들 사이에 문제가 뭐냐면 독일 출신의 유망준 데려오지 않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외국 선수들만 데려왔어요. 우선은 그것까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상의 전력이나 부진의 전력이 있는 베테랑들을 어떻게 키워서 써보려고 그 전 시즌에 어떻게 됐으니까 그걸 다시 해보려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사실상. 그렇죠. 그 과거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뛰었던 영웅들의 귀환 그 이제 마리오 고메스하고 안디 베이지 스토리는 만들 수 있지만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잘 안 됐어요. 고메스는 뭐 그 전 시즌은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 하지만 이번 시즌 들어서는 너무도 부진했고요. 이 선수가 늙었구나 싶은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고메스뿐이 아니에요. 바츠투버도 그랬고요. 백 나중에 결국은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이제 오프가 되긴 했지만 다 나이 든 선수들이 하나도 자기 역할을 못 해줬어요. 그럼 나이 든 선수들이 그 경기력으로 안 되면 팀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세대 차이도 있는데 문화 차이까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 묶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가 세대라도 같으면은 뭐라도 같이 노는 거라도 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 누구예요? 파바르 이런 선수예요. 떠날 선수. 외국 선수잖아요. 그래 파바르는 이미 바이언 그럼요. 이번 시즌 내내 파바르도 진짜 너무 부진한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 대비로 따지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워낙 못하니까 겨울 이적 시장 동안 몇 명 데려와요. 데려온 게 이제 쭈버요. 아까 나왔던 그 다음에 에스파인 헤아타에서 데려오고 공격수. 그 다음에 이제 수비수인 카박. 이 카박을 데려오면 수비가 워낙 약하니까 수비를 보장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당시 바인츠열 감독이 원했던 선수가 에스바인. 그 빠른 선수, 빠른 공격성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미 써본 선수니까. 그래서 에스바인하고 쭈버를 데려왔는데 에스바인은 뭐 결과적으로 실패고요. 쭈버가 그나마 좀 괜찮은 준수한 활약을 해줬어요. 근데 다만 이 선수도 부상을 입으면서 뭐 아웃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이 끊겼죠. 사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 파바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공격진에서 해줘야 되는 선수는 디답이었어요. 근데 디답이 내내 부상이었거든요. 못 나왔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팀이 다 개판인 거예요. 나이든 선수들은 나이든 선수들끼리 끼리끼리 놀든지 따로따로 놀고요. 젊은 선수들은 말도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선수들끼리 놀았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계열들은 아르헨티나 계열로 묶이고요. 스페인 계열들. 특히 제일 실망스러웠던 마페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비수인데 수비가 안 되고 그렇다고 딴 건 잘하냐 그것도 안 돼요. 이 선수가 초반에 나왔다가 아주 된통 말아먹는 바람에 진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못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태도의 문제, 훈련의 불성실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팀에서 징계로 아예 아웃을 시켜버렸어요. 뭐 이 선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아스카 시바도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의 난폭한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면 징계를 먹여야 돼요. 자체 내에서. 근데 그 대체할 선수가 없다 보니까 못하고 계속 끌고 나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레버쿠sen 경기에서 그런 정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팀 자체가 하나로 뭉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아까 저 기자님께서 전술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전술이 많이 변하면서 그 선수들도 다 모래알처럼 흩어졌고 진짜 모래알 팀이었어요. 팀워크라는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에 결국은 레슈케가 물러나면서 뭐 히틀스페어거가 결국 그것도 내부 승진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히틀스페어거 그 전에는 유스팀 총괄 책임이었는데 히틀스페어거를 이제 단장을 안 쳤죠. 그 이후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지금 망한 슈투트가르트에서 좀 바라봐야 될 사람은 히틀스페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미슬린타트. 그리고 미슐린타트가 맞죠. 예. 그게 이제 뭔가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결국 히틀스페어가 미슐린타트를 통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외부적인 얼굴 마담을 히틀스페어하고 실질적인 선수 리크루팅이랑 그리고 또 이제 선수단 구성은 이제 그래야죠. 하지만 이번 시즌 내내 보면 저는 솔직히 경기를 보다가 중간에 끈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답답해요. 지루하죠. 지루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슈투트가르트가 너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푸스바마이스터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수동적인 축구, 속칭 말해서 점유율 낮고 롱볼 하고 그래서 역습으로만 어떻게 점수를 내는, 그렇게 해서 성적을 잘 낸 팀들이 지난 시즌에 유난히 많았어요. 평소에는 그런 팀 각 한 팀 정도 있거나 이런 건데 지난 시즌 무려 3팀이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샬케 2위인, 그리고 또 이제 7위인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8위인 프랑크푸르트였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에 감독이 바뀌면서 아디위터가 조금 그래도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왔단 말이죠. 수비는 기존 모습을 유지하더라도 공격적으로는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샬케와 슈투트가르트는 결국은 그거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무너졌다는 거죠. 사실은 롱볼 축구 하고 싶지 않으니까 빠른 선수를 써보겠다고 해서 데려왔던 선수가 사실 곤잘레스였어요. 곤잘레스가 처음 와서 마페오였고요. 그리고 마페오였고요. 그렇죠. 두 선수가, 빠른 선수가 공격 성향으로 올라가서 뭔가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주길 바라고 왔는데 일단 두 선수가 작용 미달이었고요. 그래서 뭐 시즌 내내 이제 뭐 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던 거는 이제 도니스입니다. 도니스가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그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바이언한테 패스를 거둘 때 도니스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그 좀 돌출되는 행동을 내부에서 많이 해서. 도니스도 일단 거칠잖아요. 진짜 거칠잖아요. 거칠죠. 근데 이제 이 선수도 뭐 훈련에 지각하고 뭐 좀 게으르고 뭐 자기 관리 못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선수도 팀워크에 좋은 역할은 못하고 그래서 그 어떤 선수로서 경기적인 역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기대는 팬들이 많이 했지만, 그래서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즌 내내 뭐 시작부터 끝까지 좋은 성적이었던 적도 없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도 한 경기 그 빌리시가 와가지고 wolfsburg 이겼던 경기 그 정도고요. 그 외에는 정말 다 정말 뭐 굳이 복습을 할 필요조차, 하이라이트를 봐도 저는 그러니까 그나마 빌리가 와가지고 어쨌건 좀 살아났었어요. 슈투트가르트가 살아났었는데 그래서 그 경기가 되게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샬케하고의 최종전. 거기서 너무 무기력한 경기를 했어요. 그 샬케와의 최종전 얘기를 하자면 샬케와의 최종전 때 그 누구 나왔냐면 그 바추투보가 거의 못 나오던 바추투보가 나오고요. 아우고가 나왔어요. 아우고도 역시 나이 많고 뭐 다 베테랑 선수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으로 작별을 고할 베테랑 선수들 이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고별식이니까.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나름. 근데 거기서 흐름이 끊겼다니까요, 저는. 플레이오프 가서도 바슈투보가 나왔잖아요. 아우고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흐름이 끊긴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계속 그 전 경기였던 그 여세를 몰아서 갔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빌리시의 판단 착오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예우를 해주겠다고? 아니 예우를 해줄 팀이 해줘야지. 여유가 있는 팀이 해줘야지. 아니 바이언 봐요. 바이언 무려 로벨이에요. 무려 로벨인데 선발 출전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 로벤이 가가지고 로벤이 가가지고 단판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단판을 지으면서 그 로벤이 우리 선발 출전시키게 해달라. 딱 리베리랑 이렇게 루메니게한테 가가지고 단판을 지었음에도 그럼에도 안 된다. 감독 지시를 따라라. 그리고 나온 게 2골 차 이상 후 앞서면 그때 교체 출전시켜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슈투트가르트는 안 급해요. 급하잖아요. 어차피 이기나 지나 16이었으니까. 아니 그래도 급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끊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갔어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돼. 설사
실점을 많이 해서 지더라도 예. 공격을 해서 골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노력도 잘 안 했어요. 너무 그냥 둘 다 그냥 우리 그냥 설렁설렁하자 그렇죠. 이러면서 0대0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괜히 부상 당하지 말자 그렇죠. 딱 이러면서 그렇죠.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좀 감들도 잊어버린 것 같고 사실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 너무 허무했고요. 예. 두 번째 경기는 뭐 욕밖에 안 나오죠. 그거는 그 어이없게 예. 득점을 못했으니까 사실 뭐 별로 더 이상 되돌려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시즌 내내 워낙 못했기 때문에 강등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정말 그 자업자득입니다. 예. 이건 뭐 못해서 떨어진 거지 뭐 변명도 통하지 않고요. 그래서 팬들은 지금 회장인 디트리히의 그 퇴임을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최근 나왔던 뉴스로 따지면 이사회에서는 오히려 디트리히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나와서 예, 어쨌건 그래도 좀 고무적인 일이야만 벌써부터 그 클레멘트를 영입을 하는데 성공했죠. 강등이 확정되었음에도 클레멘트의 영입이 발표됐어요. 예. 그래서 다들 쟤는 파더본 소속의 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승격을 이끌었고 지금 다음 시즌에 1부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왜 굳이 2부 리그로 왔을까? 거기다가 심지어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독보적인 활약상을 펼친 선수죠. 정말 잘했어요.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푸스발 마이스터에서 했던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그 프로스베리와 그 또 이제 그리포가 있었던 그 시기 제외하고는 이만한 그러니까 그 이후 가장 2부 리그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딱 이 선수, 그 이브리가에서 뛰는 선수를 보더라도 봤을 때, 이 선수는 분데스리가 급이다는 게 보이는 선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막스 크루제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그 폴란트가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폴스베리와 그리포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선수가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죠. 근데 이브리그에서 한 시즌 더 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시즌만. 한 시즌만? 예. 그 바람인 거죠? 네, 그럼요. 예. 일단은, 감독을 먼저 선임을 했죠. 팀 발터. 킬 감독입니다. 우리나라 이번 시즌에 중계를 워낙 킬 경기 중계를 많이 해가지고 이 감독 얼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팀 발터가 일단 슈투트가르트로 왔고요. 이 감독이 굉장히 공격 성향의 축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 슈투트가르트가 하고 싶어하는 게 결국 공격 축구거든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고 또 빌드업을 중시 여기고 그래서 후방에서부터 골키퍼부터의 빌드업을 중시 여기고 좀 그렇죠. 그래서 팀 발터가 적임자라고 결론이 나서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발터가 왔다는 거는 결국은 젊은 팀을 바꾸겠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일단 팀 자체를 완전히 젊게 바꾸겠다. 베테랑이라는 쩌리들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마리오 고메스는 남는다면서요. 고메스는 본인이 남겠다고 그랬죠. 근데 정말 남을지 몰라요. 그래서 고메스가 남으면은 이브리가 역대 최고 연봉자라고 450만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잘 하지도 못하는데 본인은 뭐 백업으로라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뭐 정리할 선수 많아요. 뭐 바츠투버, 아오고 그다음에 제가 분데스매니아 팟캐스트에서는 최악의 선수로 꼽은 마페오 정리해야죠. 다 정리해야 됩니다. 뭐 곤잘레스, 아스카시바 다 정리해야 돼요. 다 정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스 팀 쪽에서 좀 올리려고 하는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브 리그 출신들 선수들 중에 지금 벌써 2명이 왔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브 리그 출신에서도 1명이 왔어요. 클리모비츠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직 이적이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재정의 상황이 여력이 되는 대로 아마 선수단을 개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젊은 선수들로 구성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가능성보다는 물론 일단은 2부 리그에서 탈출하는 게 일단은 제1 목표가 된 선수단을 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욕심을 부리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유스 팀의 활성화예요. 지금 2군 팀이 5부 리그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정말 충격이거든요. 슈투트가르트가 과거 그 유소년 시스템의 뭐 최고였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2군 팀이 뭐 3부 리그로 올라오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3부 리그에 있었죠, 사실. 2부 리그로 올라오니 많이 얘기도 뭐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처참합니다. 이게 디트리히가 오면서 다 이렇게 망쳐놨어요.
정말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 히틀스페어가 사실은 데려온 이유가 네가 가서 좀 그 유소년 쪽 좀 해봐라 하는데 결국은 뭐 지금 그래서 그쪽도 어느 정도 손을 댔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히틀스페어가 이미 대고 그쪽을 손을 댄 상태로 지금 그 단장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언더 19, U19 팀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예. 일단 U19 피날레까지 올라갔죠.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도트문트한테 아쉽게 졌고요. 도트문트가 요새는 뭐 그쪽에서는 최강이니까요. 네, U19 그 독일 축구협회 컵 대회, 그러니까 포칼 그거는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더블을 할 수도 있느냐 마느냐 그랬는데 아쉽게도 도트문트에서 더블은 못했고요. 그 팀에 꽤 괜찮은 선수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젊음을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클럽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2012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는 바이에른 뮌헨,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스는 도르트문트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도트문트, 호펜하임, 그것도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가는 느낌이었는데, 도르트문트, 호펜하임, 볼프스부르크 뭐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는데, 북부는 계속 바뀌고 있고요. 네. 지금 남부는 바이에른이 이제는 도려 바이에른이 유망주 정말 많이 돼가지고. 그런데 결국 전국 챔피언은 계속 도르트문트. 네. 그 도트문트가 지금 무서운 선수 있잖아요. 무서운 선수. 모코코. 예. 최다골 기록 세우는. 걔 맞나요? 나이? 만 14세? 저희 애랑 동갑인데. 그러니까요.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지금 뭐 슈투트가르트가 다음 시즌에 바로 일부로 올라올 거야 라고 말은 솔직히 못 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팀이 개편이 될지 뭐 아직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 동안은 아마도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저는 보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럼 모든 한탄은 다 풀어놓으신 거죠? 한탄이요? 네. 디트리히 라우스 이거 해야죠. 꺼져. 디트리히. 예. 정말 저는 좀 이 사람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뭐 딱히 대안이 없다 보니까 아마 조금은 계속 가게 될 것 같아요. 예, 어쨌건 그러면 지금까지 한 슈투트가르트 팬의 한풀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세상에서 독일어들 중에 가장 발음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슈투트가르트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스투트가르트 아니고요. 슈투트가르트가 맞습니다. 아무튼요, 너무 힘들어요. 슈투트가르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슈투트가르트는 그래도 제가 이거 그래서 슈투어가르트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동네 사투리예요. 예, 슈투어가르트. 그러니까 이제 슈에비시라는 그 동네. 지도도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발음을. 슈투어가르트. 예? 슈투어가르트. 트가 되니까 이게 발음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들이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요. 할만한 것 같은데. 브레멘에 비하면 좀 어렵겠죠. 브레멘 동네 아. 가면 슈투트가르트라고 안 합니다. 스투트가르트. 예, 그러니까요.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어쨌건 그러면은 이쯤에서 슈투트가르트 팀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예.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 맞습니다. 예.